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총희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우리가 처음 공부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선생님이 맞아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위치 에너지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 에너지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물체가 어떤 기준면에서 보다 높은 곳에 있다면 어떤 에너지를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 위치 에너지를 결정했냐면 몇 가지 공을 떨어뜨리면서 어떤 것이 이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선생님 야구공 하나를 떨어뜨려 볼게요. 10m에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이번에 농구공을 떨어뜨려요. 뭐가 다르죠? 맞아요. 질량이 달라요. 질량이 커졌더니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는구나. 즉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요. 질량에 비례했었어요. 또 이번에는요. 5m에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구나. 즉 위치 에너지는 높이,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9.8mh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입니다. 라고 이미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위치 에너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맞아요. 운동 에너지를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러면서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운동 에너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엇이 결정하나요? 그래서 볼링핀을 세워놓고 볼링공을 굴렸어요. 그죠? 그럴 때 뭔가 V라는 속력으로 굴렸어요. 자, 이번에는 질량을 볼링공이 2배인 걸 가지고 똑같은 속력 V로 굴립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받아서 볼링핀이 더 많이 움직였었어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 질량은 똑같고 굴리는 속력을 2배로 했더니 이번에는 속력의 제곱에서 비례하더라.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가 어느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치도 가지고 있고 움직이기도 해요.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실험을 준비했냐면 손에 야구공 하나를 두고요. 위로 아주 곧게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손에 있을 때는 어때요? 여기가 기준면이다라고 한다면 기준면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없는 상태. 근데 선생님이 딱 운동해주면 딱 그 기준면에서부터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예요. 점점 올라갈수록 이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질까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갖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운동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위로 쭉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야구공이 계속 멈추지도 않고 끝까지 우주 높이까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려진 야구공이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속력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딱 아주 찰나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우리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즉 우리 눈에 딱 쉽게 포착이 되진 않지만 한번 쭉 올려졌다가 잠시 멈춰져 있는 그 지점에서 멈췄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완전 0이 되는 거고 그 순간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내려올 때는 다시 높이가 낮아지는 거니까요. 이번에 위치 에너지가 다시 이 공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이해가 쉽게 뭔가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자, 올라갈 때 한번 볼게요. 올라갈 때 어때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든 것만큼 뭐가 생겨요? 맞아요. 위치 에너지가 생겨요.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줄어든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즉 공기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할 때 그런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요. 어느 위치에서나 같다는 거예요. 즉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한 값 있죠?
그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위치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습니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우리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데요. 이게 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롤러코스터예요. 자, 롤러코스터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어요. A 위치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타고 딱 올라가면 딱 정점에서 잠깐 멈추죠. 그죠? 자, 그럼 멈춰 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제로예요.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위치 에너지는 맞아요. 최대인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아래로 움직이게 돼요. 열차가.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직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움직여 볼게요. B에선 어때요? 운동 에너지 점점점 증가하고 기준면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럼 또 움직이면 C의 위치가 가장 낮은 상태라고 할 때 위치 에너지는 제로가 될 거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인 상태, 즉 기준면에 가까울 때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 없이, 동력 없이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가능한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번에 다시 올라가네요.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기 마찰 혹은 저항 이런 게 없다면 없는 조건 안에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항이나 공기 저항, 마찰 이런 거 있으면 보존이 안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럴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나요?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보면 모든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이런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이 두 개의 값만 보존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이거의 두 개가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뭔가 마찰이나 공기저항 없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